한다면 이 로그는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자 보세요. 얘를 어차피 통분할 거야. 왜? 통분해가지고 하나의 분수를 만들어야 편해. 왜? 로그의 덧셈은 곱셈이 돼서 약분돼서 없어질 건데 분수가 여러 개면 약분이 쉽겠어? 딱 분수가 하나만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정리하면요.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야. 그리고 분수가 약분해 달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야지 약분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곱하기로 연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곳은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 되게 바꿉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합차가 되겠지. 항상 작은 숫자를 앞에 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합차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먼저 앞으로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차를 먼저 놓으면 여기서 이거 빼면 K고요. 여기서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합차 인수분해한 거지. 그죠? 맞나요? 얘네들이 빼면 얼마예요? K 플러스 1 빼기 1은 K고요. K 플러스 1 더하기 1은 K 플러스 2겠죠. 그리고 분모는 얘를 이렇게 놓으면 더 유리해요. 분모가 누구의 제곱이잖아요? 로그에서 계산할 때는 걔네들을 따로따로 써주면 더 유리합니다. 왜? 따로따로 하나씩 약분될 거라서. 그러면 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거거든.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건데 나 이제 뭐 할 거야 여기다가 로그 쓴 다음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로그를 써서 나열하면 다 곱하기가 될 거니까 더하기로 얘기하지 않고 곱하기로 붙일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로그 10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집어넣고 계산하면 안 돼. 계산하면 규칙이 깨져. 그래서 나와 있는 그대로 K에다 1 집어넣으면 2, 1, 3.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로그는 곱하기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 3, 2, 4. 4, 4, 3, 5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되겠니? 마지막이 누구야? 30을 집어넣으면 여기 저기다 30 집어넣으면 31, 31, 30, 32죠. 그럼 이거 다 곱하기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는데 이 약분이 어떻게 되더라? 2, 2, 3, 3, 4, 4, 3, 3. 아, 앞에 줄 하나 남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남는구나? 뒤에 줄 하나 남는구나. 그러면 결국 남는 애는 누구다? 로그 10에 2분의 1 곱하기 31분의 32가 돼서 약분하면 여기 16일 거고요. 그럼 로그 10의 답의 모양은 예쁘지 않네요. 31분의 16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온대. 그러면은 Q 더하기 P 더하기 Q는 얼마야? 31 더하기 16 47이 답이. 자, 모르겠어. 뭐 내가 사실 이 프린트를 만들고 나서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좋다, 기본기를 쌓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104 이거는요 개 중요합니다. 개 중요. 여기는 거의 무슨 느낌으로 가져갈 정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 쌤이 나한테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 이거 누구한테 과외해야 돼 그러면 뭐 과외할 수 있을 정도 딱 해주시면. 야 여러 가지 수열을 하면 말이야 부분분수가 있어. 루트 더하기 루트가 있는데 그걸 켤레를 곱해야 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로그가 있어. 그래서 그 내용들을 쫙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13번이 중요하기보다는 114번이 중요할 수 있어요. 114번 잘 맞았나요? 이거는 지난번 시험에서도 냈었고. 승민아
끝나. 그럼 113번은 맞았나요? 맞았으면 됐어. 몰라요. 자, 이렇게 쌌는데요. 어차피 수열이라는 게 뭐예요? 수에 대한 규칙을 발견해서 뭔가를 알아내라라는 거잖아요, 수열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의 개수가 10개래요. 지금 쌓아놓은 게 10개인데 이렇게 쌓으면서 12층 탑을 쌓으면 나한테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가 몇 개니요? 뭐 사실은 원래 이런 수열은 개차 수열로 풀면 좋은데 개차 수열을 가르친 듯 안 가르친 듯 했어요. 그래서 얘를 푸는 좋은 방법은 아마 숫자를 그냥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1층만 쌓았다고 하면 벽돌이 몇 개 필요하겠니? 하나 필요하겠죠? 2층까지 쌓으면 몇 개 필요해요? 이거 2층까지 쌓는데 하나, 둘, 세 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조금 아쉽지, 그치? 2층 쌓는데 몇 개 필요한 거야? 안 보이는 거 하나 있는 거죠, 바닥에.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이야. 하나, 2층에다 쌓는 거 3개. 그러면 3층까지 쌓으면 맨 꼭대기에 하나, 2층에 3개, 3층엔 몇 개일까요? 3개, 2개, 하나. 안 보이는 것까지. 3개, 2개, 하나면 얼마야? 6개죠? 그 다음에는 1, 3, 6에다가 안 보이는 거 여기 4층 쌓으면 여기 위에 똑같은 거에다가 몇 개 더 붙이겠어요? 4개 더 붙이겠죠? 그럼 얘는 결국 이거네. 사실은 여기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사람은 개차 수열을 이용한 건데 그건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그건 귀납법 아니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얘는 뭐로 봐야 돼? 야, 너는 1이잖아. 야, 너는 4잖아. 왜 똑같은 걸 두 번 썼지? 얘는 얼마야? 10이야? 10이야? 1, 3, 6, 10 맞네?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여기다 숫자 규칙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거 잘못 푼 거 같은데요? 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층이 면 말하는 줄 알고 1, 3 그렇게 했어요. 이거 12층까지 쌓는데 필요한 개수지. 그지? 12층까지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위반항 한 다음에 다 더한 거 같아요. 첫 번째 항 한 개고 두 번째 항은 층만 구하면 되니까. 1, 4. 그러면 이렇게 나열됐다? 근데 이게 개차 수열인데 1, 4, 10, 20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저거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SN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SN 말고 AN으로 구한 다음에 다 더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 더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이 한 개고 두 번째 층이 세 개고. 내가 잘못했네요. 미안. 그럼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층이 한 개고 두 번째 층이 몇 개고 세 개고 세 번째 층이 6개죠? 네 번째 층이 몇 개야? 10개죠? 그럼 봐봐. 1항까지의 합은 얼마니? 1이지. 2항까지의 합은 얼마야? 4인데 2의 제곱. 3항까지의 합은 얼마야? 그럼 안 나오. 그럼 이래서 어떻게 구해? 이게 사실은 봐봐. 근데 아니야. 이거는 풀지 말자. 저 1번항을 그렇게 AN 플러스 AN 2번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N. N 플러스 1 아니야? 여기가 얼마야? 2 커졌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커져야 돼? 2 커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커지려면은 이렇게 돼야죠. 근데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수열이라고? 개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이거 AN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니? 맞아.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에 요거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풀 수 있어서 이거 아니면 넘어가자. 이거 근데 공식 정리는 해줄 건데요. 그럼 귀납법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귀납법에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순전히 맞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르쳤어요. 이거는 가르쳤는데 뒤에서 먼저 하고 이거랑 그럼 해볼게요. 저 115번 모르겠어요. 115? What is 115? 승민아, 이건 어려워. 아니, 방금 건 어려워도 이건 안 어려워.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시그마라고 읽어도 되지만 얘가 뭐로 보이는 느낌으로 발전을 하면 좀 좋을까? 얘가 뭐로 보이면 좋을까요? 이게 SN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SN이라고 보인다면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2n이잖아요. 그럼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 식이면 얘는 등차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네. 그럼 등차 수열이면 뭐야? 공차가 얼마니?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2죠. 공차가 2면 2n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얘가 얼마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는 AN이 이렇게 나온다는 AN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가 되니? AK에다가 K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2K 제곱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그걸 시그마 1항부터 5항까지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시그마 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은 6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거기다가 이제 때려 넣는 거죠. 안 해줘도 되죠. 자, 이제 내신에서 귀납법은 어디가 끝이야 사실은? 어디가 끝이냐면 너네들이 나열해서 항을 구할 수 있느냐가 끝이야. 그러면 승민아 이런 건 맞춰야 수 있어? 맞았죠? 안 풀어왔으니까 확인. 여기서 뭐 틀린 거는 뭐 있을까요? 119번까지? 119번이요? 귀납법은 정말로 교사용 지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그 항들의 값들을 나열할 수 있다가 제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A1은 5야. 근데 이건 딱 봐, 이거는 해석이죠. 이건 무슨 수열이? 그죠? 공비가 얼마니? 아니죠. AN 플러스 1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이렇게 써야죠. n항에서 n 플러스 1을 할 때 공비는 5분의 1이죠. 페이크지. 공비는 5분의 1이야. 근데 첫째 항이 5야.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첫째 항의 공비의 n-1제곱. 그럼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5 곱하기 5의 49제곱분의 1이죠? 약분하면은 48이겠지 그럼.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도 있지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나열을 할 줄 알고. 저 122번이랑 123번. 자, 근데 12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기본은 할 줄 아는데 좀 심화를 건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만 들어도 괜찮아요. 여기 앞에 안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본적인 걸 몰라. 나 기본적인 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잠깐만 1분만요. 승민이 저 내용 지금 조금 한동안 어려운 내용 할 거거든? 연예학교 기출 작년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 만약에 난 안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자, 개차 수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 개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차 수열은 어떤 수열의 개차 수열이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는 충분히 다음항을 추론할 수 있어요. 나경아, 저 숫자 다음 번째에는 어떤 숫자가 써줘야 될 것 같니? 아니야,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저렇게 숫자를 써나가면 저거 다음은 얼마겠는데? 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어려운 규칙은 아니라서. 31이요. 네. 이렇게 추론이 된다라는 거는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규칙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빼면 2고요. 얘네들이 빼면 4고요. 빼면 6이고요. 빼면 8이고요. 빼면 10이에요. 그러면 이 한 줄 아래에서 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나오는 수열은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의 일반항이 뭐가 써져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이 써지죠. 그러면 얘를 점화식으로 쓰면 어떻게 바뀌냐면 an 플러스 1은 다음 항은 an에서 요 밑에 있는 규칙을 더합니다. 그럼 봐봐. a1이 1이잖아요. a1이 1이죠. 그럼 a2를 구하려면 어떻게?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데 a2는 a1에다가 얼마를 더하겠대? 2를 더하겠대. a2는 a1에다가 이걸 더하겠대. 그럼 a3는요? a2에다가 누굴 더하겠다? 얘를 더하겠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한층 아래쪽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규칙이죠. 그래서 개차 수열은 어떤 식으로 점화식이 한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써지냐면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점화식이 써집니다. 쌤 근데 그러면 저걸로 첫째 항은 못 구하는 거예요? 첫째 항은 그래서 주어져요. 못 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개차 수열이야. 숫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게 개차 수열이고 그걸 점화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내지면 개차 수열이죠. 그래서 하나만 외워주면 좋겠어요. 하나 뭐? 이거의 일반항은 사실은 이거 쭉 나열해서 빼면 되긴 하는데 지난번에 유도해줬었는데
그래서 AN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예요. 이렇게 되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개차 수열을 어떤 문제로 많이 내냐면 웬만하면 출제하지 않으시겠지만 개차 수열이 출제가 되면 그건 자꾸 그림에서 출제가 돼요. 그림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면 그게 개차 수열이 되냐면 어떤 그림이 되면 개차 수열이냐면 자꾸 원래 있던 그림에서 뭔가를 추가해. 내가 원래 뭐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뭘 붙이면 거기에다 그 다음에 또 뭘 붙이면 그 다음에 또 뭘 붙이면 이런 그림들은 죄다 개차 수열이에요. 왜? 왜냐? 야, 나 요거에다가 이걸 갖다 붙였어. 나 요거에다가 이걸 갖다 붙였어. 요거에다가 이걸 갖다 붙였어. 이러면 이제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이라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도 풀었겠지만 품 문제도 한번 다르게 한번 풀어보자. 품 문제도.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쌤 요거 있는데 요거에다 뭐 붙였어? 이거 붙였어. 쌤, 또 요 그림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거에다 뭐 붙였어? 이거 붙였어. 이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붙였어? 얘 붙였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수열이라는 거예요? 개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게 판단이 쓰면 아, 선생님 이거 첫째 항은 얼마고 첫째 항은 1이고 처음에는 얼마가 늘어나? 3. 그럼 여기서 3. 그 다음은 얼마가 늘어나? 5. 그 다음은 7개가 늘어나죠? 그럼 밑에 늘어나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2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를 점화식으로 점화 관계로 쓰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그냥 관계식만 쓰래네. 그럼 이거로 끝이죠. 그럼 얘를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AN은 어떻게 되니?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1.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AN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야, 몇 번째 항은 얼마야? 라고 계산하라고 해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교과과정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과과정의 목적은 이거 나열했으니까 너 하나 나열해봐. 만약에 그게 뭐 4번째 항이다 5번째 항 정도다라고 하면 다 나열해봐도 되죠 사실.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라고 했던 요 문제를 보면 얘도 아까랑 이제 똑같죠. 왜? 있던 그림에서 뭔가를 붙이고 있던 그림에서 뭔가를 붙이죠. 그런 것들은 죄다 개차 수열인데. 쌤 그럼 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쵸. 처음에가 3항이고 그죠? 맨 처음엔 4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거에 관계식을 쓰고 시그마 K는 n-1항까지 요거 합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 아래 거 뭐예요? 그럼 아까 탑도 아까 풀다가 넘어온 거 있잖아요. 그 탑도 어떤 거야? 1층이 있는데 뭘 붙였어. 거기에 또 뭘 붙였어. 거기에 뭘 붙였어. 그러면 개차 수열로 풀면 그냥 나옵니다. 사실. 자, 이렇게 점화관계 식을 바로 줘버리면 내가 아는 점화식이면 내가 아는 점화식 해봤자 뭐 있어요? 등차 등비 혹은 개차. 그리고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박수. 뭐 이런 꼴도 배우긴 했어요. 이런 꼴은 막 이런 거 기억하나? 알파는 1-p분의 q고 AN은 A1 알파의 P의 n-1제곱에 플러스 알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된다고 하면 담고 가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 되게 좋아하던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기억을 못하면 뭐 직보 때라도 외우던지 뭐. 자, 그런데 얘는 그 어떤 우리가 배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배운 내용이 아닌 점화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다 나열해 봐야 돼.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봐야 돼. 안 배운 내용이니까.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 n이죠. 첫째 항은 얼마고요? 1이고요. 그러면은 얘가 1이면 두 번째 항이 나오겠죠? 얘가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겠죠. 1 더하기 1이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때문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는 3항을 구하기 위해선 얘가 이제 2죠. 얘가 2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 마이너스 2죠. 그죠? 맞지? 그러면 얘는 0이야. 여기가 2 마이너스 2였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죠. 내가 이제 네 번째 항을 구하려고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 더하기 내가 여기다 누구 집어넣었으니까 3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3이네. 그럼 얘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얼마? 3이네. 그럼 이제 좀 빨리 나열해 볼게. 왜? 규칙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선생님 요 뒤에는 1, 2, 3인데요.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러면 3에서 누굴 빼겠어? 3에서 4를 빼겠죠?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누굴 더하겠니? 5를 더하겠죠? 4겠죠. 그 다음에 4에서 이제 뭐 하겠어요? 빼기 6을 하겠지?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언제부터 반복이냐면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오면 반복이에요. 그 다음엔 뭐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얼마겠어? 7이면 5겠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규칙? 5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9겠지. 어떡하지? 두 개씩 묶고 계산하면 같은 숫자 나와요? 그렇네. 얘가 얼마야? 3. 얘가 얼마야? 3. 얘가 얼마야? 3이네. 그럼 3이 50개겠다. 3이 50개면 근데 내가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100번째를 구하래네. 두 개씩 묶은 거에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60 잡아주고 뒤에 건 60 커지니까. 네, 그러면은 50번째는 누구겠어? 48인가? 마이너스 48인가요? 더하기 50. 그 다음 여긴 더하기 52. 그럼 값은? 그럼 52여야 돼? 1, 0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50번째는 49. 앞에 마이너스 48이 아니라 49. 잠깐만. 얘가 첫 번째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 마이너스 n 더하기 2네. 그러면 50번째는 얼마야? 48인데. 저 숫자가 얼마였지? 나열된 나열된 숫자가 얘 지금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요. 얘가 두 번째 항. 첫 번째, 두 번째 다 구한 건데. 1, 2, 0, 3. 0이 세 번째야. 첫 번째 항이 이미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얘가 1이고. 이항시킨 거 틀린 거 없나 볼게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고 2에다가 마이너스 2 하니까 0이고 맞는데 얘네가? 이 나열이? 근데 100번째면 첫 번째는 교차
어? 차수열이요. 얘가 개차 수열이야? 어? 차수열 공식으로 가야 이거를? 시그마 하는 근데 이게 개차 수열이 되나?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아 잠시만요. 이거 개차 수열이긴 하네요. 왜냐면 an 플러스 1 an 더하기 이게 fn이니까. 근데 배운 수열이니까 배운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나열했어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럼 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보니까 앞에 있는 애가 어때요? 1씩 작아지는 거지. 1씩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n 해도 되죠.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첫째 항 1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2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이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50번째를 구하면 얼마야? 50번째. 여기다 50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럼 마이너스 48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8이 나오는데 합이 3이 나와야 되니까 그 51 맞으세요? 그럼 51 답이 있네. 미안. 그럼 51 답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군하경 씨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범주 안에 넣은 거죠. 개차 수열인 거죠. 개차 수열인 거니까 얘를 어떻게 풀어? A1이 첫 번째고 시그마 K는 1부터 n-1인데 근데 얘를 계산하기가 힘들겠다. 얘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게 AN이니까 내가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야? 100번째 구하려면 여기다 99하고 이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뭘 바꿔요? 뿔마를 바꿔가지고 사실은 부호는 따로 결정을 한 다음 아닌데 이거 합 구하려면 좀 난처하지 않겠네? 앞에 거 끝나니까 뒤에 K를 그- 1 빼기 4하니까 빼기 그죠. 빼기 1 더하기 2 1 빼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구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 계속 1씩 줄어드니까. 그래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나 저거 안 배운 점화식인데 라고 하면 나열밖에 없어. 나열에서 규칙이고. 배웠다라고 하면 배운 걸 써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124, 125도 개차랑 배울 때 그 라인에서 같이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의외로 공식들을 기억해주고 있어서 되게 사실 놀라운데요. 그때 당시에도 가르칠 때도 알아야 되긴 하는데 막 이러면서 가르쳤어가지고 너네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럼 이런 점화식은 이게 곱해져 있는 아까는 더해져 있었는데 곱해져 있으면 이거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냐? 저거 쌤이 그냥 다 대입하는 거죠. 다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안 했어? F1 곱하기 네. Fn-1에 여기 앞에 뭐 곱하기 A1 이걸 썼죠. A1 곱하기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부터 n-1 집어넣은 것까지 곱해요. 봐봐. 두 개 비교해주면 점화식이 이렇게 뜨면 얘가 더하기 fn이면 얘는 누구였고 A1 더하기 시그마였고 n-1까지 얘가 뭐였으면 얘가 fn이 곱하기였으면 어떻게 됐었어? an이 a1 곱하기 f1부터 fn-1이죠. 얘가 사실은 같이 묶으면 공식 외우기가 되게 편해요. 얘는 더하기니까 n-1항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곱하기니까 n-1항까지 죄다 곱하는 거예요.
다음에 125번. 그럼 이제 저거를 했다라고 하면 얘를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저거를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면 얘가 지금 요 항과 n항에서 요거를 곱하는 거죠. 얘가 fn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an이 어떻게 돼 그냥?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 방법은 아니겠지만 a1 곱하기 여기다가 f1 집어넣으면 얼마겠어? 3분의 1 2 집어넣으면 5분의 3 3 집어넣으면 7분의 5 하나만 더 쓰자.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누구겠니? n 대신에 n-1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7분의 1이 언제 나오느냐를 따지는 거네. 그럼 얘는 3, 3 약분하고 5, 5 약분하고 7, 7 약분하니까 이렇게 없어지겠다. 그러면 나만 하는 게 누구야? 야, 나 2n-1분의 3이야. 내가 언제 7분의 1이 되겠니? 이거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1이 돼야지. 그죠? 그러면 11번째 항세는 되겠다. 또 127번. 자, 이거는 개차인 척하다 개차가 아니야. 왜? 만약에 개차인 줄 알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왜 개차가 아니니? 얘가 뭐가 아니야? 플러스가 아니죠. 제가 플러스여야 개차지. 아, 그럼 이제 뭐로 통하는 거야? 아이씨, 나 안 배운 거다. 그죠? 나 안 배운 거다는 뭐야? 나열이겠죠. 왜? 나경아, 아니니? 나열이 아니었니? 아, 못 풀었어. 얘는 안 배운 거여서 나열해야 돼요. 나열하면 좀 그래도 난 나열이 이렇게 돼 있어야 편하더라.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째 항이 1이니까 나열할 때 뭐 그렇죠. 얘가 1이면 이제 얘가 1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 그죠? 얘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얘 마이너스고,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되고 플러스죠. 이제 n에다가 2 넣을 거니까 플러스죠. 그러면은 2 되고 플러스 1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으면 마3에다 마이너스 1 할 거지. 그지? 그럼 마4죠. 그 다음에 마4 집어넣으면 뭐야? 4에다가 얼마 될 거야? 1 더할 거니까 5 되겠지. 그럼 규칙 보이지 않나요? 그죠? 아까 교차 수열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얘는 개차 수열 아니에요. 그러면 얘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야, A15는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않았어? 부호가 플러스겠죠. 홀수항이니까. 그리고 항번호가 15면 15겠죠. A20은요? 짝수 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20이겠죠. A25는요? 홀수 번째 항이니까 플러스 25겠지. 그럼 얼마야? 20이겠다. 귀납법은 분명해요. 내가 배워서 안다. 아는 대로 푸는 거고. 내가 배운 게 아니다. 나열해 보는 거고.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고. 수능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능을 보면 귀납법에서는 뭐가 안 나와? 네가 배운 거다. 그거 써먹으라고 안 나오죠. 요즘에. 무조건 처음. 너 무조건 처음인데 너 나열해봐라. 그리고 규칙할 수 있겠냐? 이거죠. 수능에는 그러면 무조건 나열만 하는 네, 무조건 나열만 나와.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기기도 해요? 선생님, A 20번째 항 보라는데 규칙을 모르겠어요. 20번째 항까지 계속 나열했죠. 빠졌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26번. 126번. 그래서 귀납법은 승빈이한테도 승산이 있어요. 왜? 나열만 하면 되고 이미 넌 그 문제를 풀었을 거야. 만약에 여기서 풀었다면 잠깐만 귀납법이 여기서도 있고요. 그다음 너희가 아까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루트 더하기 루트는 안 되니까 켤레를 곱해서. 자, 이건 무슨 꼴이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이거 안 배운 내용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이거 내가 넣은 거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할 줄 알고 넘어가자였는데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 n에 관한 fn 이런 거 안 썼다라는 거는 pq 미지수가 숫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의 수열은 그냥 두 줄만 외우세요. 이제 뭐 시험 볼 때 다 왔으니까 두 줄을 외우세요. 두 줄이 뭐냐? 선생님 저 알파부터 구해야 돼요. 알파가 뭔데? 1 플러스 p분의 q요. 나 그 다음에 일반항이 구하고 싶어요. 물론 교과과정에서 빠졌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는 무슨 용이야? 선생님이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뭐가 교과과정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옛날 추억에 젖어서 막 내버리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약간 정시 애들을 타겟한 것도 있었어요. 자, 그럼 A 애들 구하는 공식은 등비수열. 이거 내가 이거 이름 지을 때 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등비수열 짝퉁이야. 등비수열 짝퉁이라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누구랑 되게 닮았어? 등비수열이랑 되게 닮았어.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얘가 그거랑 되게 닮았다. 잘 봐. 선생님 첫째 항 A1 마이너스 알파예요. P의 n-1제곱이죠. A1 자리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알파를 뺐으니까 한 번은 알파를 더할래요. 한 번 여기서 안 빼줘야 될 거 뺐으니까 난 더할래. 그냥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외우려고. 자, 그럼 이거대로 해보자. 저 문제가 P가 얼마인 거예요? 그럼 1-2분의 1분의 Q가 1이죠. 2분의 1분의 1이니까 알파가 얼마예요? 2죠. 아, 알파가 2구나. 알파가 2면 자,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작자는 A1이 1이니까 1 빼기 2에 P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2분의 1에 n-1제곱에 그 다음에 알파가 얼마였어?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일반항으로 끝이에요. 얘가 일반항으로 끝이니까 나 여기다 20 집어넣고 19 집어넣고 뺄 건데 그러면은 나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죠. 그냥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그리고 어차피 봐봐. 내가 n에다가 20 집어넣나 19 집어넣나 요 플러스 2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저걸 둘이 빼니까 그냥 저 2는 없어지겠죠. n에다가 20을 집어넣나 19를 집어넣나 똑같잖아요. 요 2는. 근데 어차피 그 둘을 빼줄 거래잖아요. 아, 너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19제곱이고 여기다가 19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2분의 1이 얼마야? 18제곱이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 2의 19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18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1에 19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19제곱이겠네. 아, 그럼 여기가 P가 뭐야? 2의 마이너스 19제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0.
너는 나중에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쌤, PAM 플러스 Q꼴 존나 외웠는데 안 나왔잖아요. 거의 안 나올 건데 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대신에 이런 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선생님 생각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면 애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끝인가요? 아, 귀납법 증명해야 되죠? 증명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귀납법 증명 너도 해야 돼. 자, 보면 나도 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귀납법 증명하는 거를. 일단 쉬운 게 133번이 먼저 쉬워 보이거든요. 쉬운 거부터. 왜냐 학교 시험은 보니까 너네 학교 기출이든 얘네 학교 기출이든 너네 학교 기출은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그렇고 너희 학교도 서술형이었나? 거의 아니 서술형 아니었어. 둘 다 나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패턴만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패턴. 내가 딱 전달해주고 싶은 딱 기본적인 내용만. 뭐 이거 수능 문제를 엄청 단골손님이어가지고요. 기출 문제는 엄청 많고 배배 꼬인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런 문제는 나온 적 내신에서 내지랑 기본 루틴을 아는다. 자, 그럼 기본 루틴부터 먼저 얘기해주면 그냥 제일 쉬운 걸로 해보자. 자, 얘가 2분의 nn 플러스 1인가를 증명해달래. 딱 너희 스스로 이거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자, 이거를 증명해달라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 원래 당연한 거죠. 이거 시그마 공식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걸 증명해보자면 뭐 한대? 야, 양변에다가 n에다가 1 넣어보재. 대입하는 게 1차죠. 여기다 n에다가 1 대입하면 1까지의 합이니까 1은 2분의 1 곱하기 2여서 성립이지. 이렇게 대입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애들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죠. 이것도 보통 빈칸이 여기 안 들어가. 그런데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n에다가 k를 집어넣고 야, 이거는 이게 맞대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뭘 증명하고 싶은 거니? 결국 내가 너희들한테 주시시켜주고 싶은 건 이게 누구일 때도 성립하라? 이거일 때 성립을 하게 됨을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n항이 맞을 때 k항이 맞을 때 k 플러스 1항도 맞다는 걸 가정하면 너가 맞으면 다함이 맞고 너가 맞으면 다함이 맞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적 기납법의 결론은 무조건 뭐야? 맨 마지막 줄은 무조건 뭐니? 맨 마지막 줄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야. 봐봐. 맨 마지막 결론은 이 식의 n자리에 누굴 집어넣은 것도 성립한다야?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도 성립한다니까 맨 마지막에 원하는 모습은 이거죠.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이 모습이 됨을 증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봐봐. k번째 항일 때도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 야, 네가 막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3항이 맞대는데? 야, 3항 맞으면 4항 맞아. 그래? 그러면 4항이 맞으면 5항도 맞잖아. 그럼 5항 맞으면 6항도 맞겠네? 그럼 계속 도미노가 된다는 얘기죠. 왜? 1항을 확인해서 맞다고 했으니까 k번째가 맞으면 k 플러스 1번째가 맞다고 가정하면 야, 1항이 맞는데? 야, 1항 맞으면 2항 맞는데? 2항 맞으면 3항 맞는데? 3항 맞으면 4항 맞는데? 수열 전체에서 다 맞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수학적 기납법 증명. 그럼 봐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첫 번째 빈칸이 어디서 하나 나오냐면 첫 번째 빈칸이 여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렇게 해놓고 가. 그러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
이렇게 해놓고 가 이래요. 왜? 얘가 맞는데 내가 좌변에다가 가를 더할 거야. 그럼 우변에도 가를 더해야 맞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얘는 당연히 선생님 K 플러스 1번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일 수밖에 없어. 얘가 이걸 더했으니까 이거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막 계산 과정이 몇 개 있을 거야. 계산 과정이 몇 개 있을 거고 여기에 뭐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빈칸이 뜰 거야. 근데 이 빈칸을 채워 넣는 건 누구야? 수학적 귀납법의 결론은 여기에 n에 뭘 집어넣은 거야?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이 n에다가 k 플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때려 넣으면 답이야. 물론 이게 그렇게 그만큼 쉬운 건지는 모르겠어.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보자. 그럼 봐. 쌤, 얘 대입했네. 얘 대입했고 K일 때 가정했네. K일 때 가정했으니까 N에다가 K 집어넣은 것까지 써놨겠지. 얘가 참이라고. 그 다음에 양변에 누군가를 더하재. 그대로 맞죠? 누군가를 더하재. 누굴 더했어야 돼? 여기가 K 플러스 1이 나올 때까지 더해야 돼. 그럼 더하자고 한 가는 누구겠어? 2분의 1에 K 플러스 1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 이렇게 나오면 귀납법 증명이 아니야. 자, 그러면 뭐 여기도 똑같이 더했겠죠? 그래서 나가 나왔어. 나는 누구야? 결론이잖아? 결론이면 뭐야? 얘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계산 과정이 궁금하지 않아. 로직을 아는 사람은 그냥 뭐야? 야, 결론은 여기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나는 누구야? 1 마이너스 2분의 1에 k 플러스 1이야. 로직 이걸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로직을 알고 있으면 수학적 기납법 증명 과정에 로직을 알고 있으면 얘일 수밖에 없고 이거일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너네 학교 기출 문제를 봐도 송영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봐도 다 기출 문제들이 어때? 로직을 알면. 근데 너희 학교 작년 문제는 사실은 그냥 생짜 서술형 증명하시고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치. 수준은 이거야. 수준은 이건데 이걸 너네 보고 다 쓰래. 그럼 무슨 과정이 있으란 얘기야? 1 집어넣은 거 대입한 거 있어야 돼. n이 k일 때 가정한 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k 플러스 1 넣은 거 양쪽에 더한 거 있어야 돼. 그걸 정리했더니 k 플러스 요 식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론으로 나와야 돼. 총 3번이니까 3개를 써야지. 1 그치. 대입한 거 쓰고. 대입한 거 쓰고 가정한 거 쓰고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양쪽에 더한 거 쓰고 요 식에다가 뭐 한 거 쓰고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쓰고. 네. 그래서 성립한다. 그럼 그냥 무조건 n이 1일 때를 대입한 거예요. 그쵸. 만약에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n이 2보다 큰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2를 집어넣었어야겠지만 얘는 모든 자연수니까 시작이 1이잖아요. 시작되는 거를 넣는 거죠. 그럼 근데 만약 저기다 1 말고 다른 걸 넣어도 답이 되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3을 넣으면 논리적으로 1일 때와 2일 때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모든 자연수 성립하려면 시작부터. 그 최소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로직을 알면 근데 기납법 증명 나왔네. 씨발 좆됐네요. 전 이 문제 접고 갈게요가 아니야. 로직을 알면 증명 내가 말했던 네 줄이죠. 그 네 줄의 그 핵심을 알면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 로직을 뼈대를 모르면 많다 씨발 이렇게 되는데 그 로직을 알면 대입했군, 가정했군, 플러스 1인 걸 넣었군, 양쪽에 더했군.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군. 이게 보이. 그 이유를 알지 않아도 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계산에서 내가 여기다가 누굴 더했냐면 지금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을 더했거든요. 이걸 더했는데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 결과가 1 플러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도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계산했더니 얘가 되더라?
아니야.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왜 그게 됐는지 궁금할 필요가 없어. 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증명이 돼. 이런 거죠. 조금 난이도가 깊으면, 조금 난이도가 더 깊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서 얘가 얘로 갈 때의 그 과정 속에서 빈칸 하나 넣습니다. 얘가 어찌 돼서 이렇게 됐게. 근데 그 과정은, 이 과정에서 뭔가 빈칸이 나오면 앞에 뒤에를 비교해서 너랑 너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넌 이거일 수밖에 없잖아로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앞뒤를 보면 돼요. 앞뒤에서 G가 앞이 빠져 있는 걸 넣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가 어떤 식이 있고 더 여기다 가를 더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뭐 세모가 됐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만 빈칸이야. 그러면 그냥 네모는 뭐야? 아, 세모에서 가를 뺀 거죠. 그럼 만약 저기 1-2분의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서 나가 아니라 위에 1이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쓰자면 요거를 계산했는데 여기다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1 빼기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거 계산했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는 얘도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얘가 나왔는지를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문제는 얘를 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줘. 얘가 이렇게 묶여서 얘네들이 묶으면. 근데 그런 거는 앞뒤만 아마 한 문제가 그런 문제일 거예요. 봐봐.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고3 모의고사 12번에 나왔을 정도면 뭐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닐 걸 텐데요. 로직을 봅시다.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좀 복잡하네. 요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애가 AN이 요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데 이거는 조금 너희들 나오는 폼이랑 좀 다르다. 자, 그럼 얘는 일단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겠대요. 뭐 대입한 게 틀릴 리가 없잖아. 뭐 그걸 계산해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뭐 1 집어넣은 건 참일 거야. 그 다음에 K일 때라고 가정했지. K일 때라고 가정하는데 뭘 가정했어 얘는? 얘를 가정했네. 좀 우리가 사실은 얘를 가정했어요. 여기다 K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얘는 좀 로직이 안 맞다.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다 K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 결국 AK일 때가 요건데 마지막 결론 자리가 뭐야? 여기에다가 누구 집어넣은 게?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오도록 한 거죠? 그럼 지금 이 과정이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빈칸 넣기 한 거지? 그럼 뭐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네. 야 얘는 얘야. 그럼 뭐 하시면 돼? 가는 그냥 누구야? 이걸 이쪽으로 넘긴 거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사실 가가 누구겠니? 얘랑 얘랑은 없어질 테니까 가가 사실 요거겠죠? 그쵸? 근데 얘랑 얘랑은 똑같으니까 뭔가 요게 요거가 되려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2K를 곱한 거겠죠. AK가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2K를 곱한 걸 여기다 써주고 그 써준 거랑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가 채워지잖아? 이거는 이거야. 그럼 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요거 완성됐잖아. 그럼 요거를 여기다 빼줘버리면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앞뒤 거에서만 조정만 하면 계산을 안 해줘서 그렇긴 한데 미안해. 랑 136을 생으로 쓰는 거지. 그쵸. 이게 너희 학교 주관식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135번만 해주시면 135번. 근데 등식보다 어려운 게 부등식이야. 부등식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등식은 이래. 내가 구나경네 어머니보다 내가 키 커. 구나경네 어머니보다 키가 크다고 했는데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구나경네 어머니를 만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나경, 너네 엄마랑 너랑 누가 커? 걔가 큰데요? 그래? 내가 니보다 커. 그러니까 나는 준하경네 엄마보다 커?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그러면 전혀 뚱딴지 같은 나랑 군하경네 어머니랑 비교하고 싶은데 거기다 누굴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군하경을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게 조금 달라. 그러면 나도 이거 생짜로 나와 있으면 좀 그런데 당연히 1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뭐 그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얘는 항상 성립하더라. 그 다음에 이쪽을 뭐로 만들고 싶겠어? K 플러스 1로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누굴 더하겠다? 이걸 더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K 플러스 1분의 2K에다가 나 여기다 누굴 더하겠다?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겠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누구야? 내가 만들고 싶은 결론. 요거 그대로에다가 이거 그대로에다가 여기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죠. 이걸 비교하고 싶어.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겁니다. 난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부등식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교가 안 돼. 그러면 누구누구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얘가 군하경이야. 얘가 군하경이니까 난 어떻게 하면 이게 증명될까? 이것이 얘가 얘보다 못하라는 거 증명되면 돼요. 얘가 얘보다 작다라는 게 증명되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지?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했다고 가정하니까 얘 무조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군하경 어머니 군하경 이게 박훈기야. 군하경보다 박훈기가 더 작아. 그러면 군하경네 어머님보다 박훈기는 더 작겠죠. 무조건. 군하경네 어머님이 군하경보다 크네. 나는 군하경보다 작네. 군하경네 어머님보다 나는 작네. 그러면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럼 요 가운데다가 누굴 쓰게 되는 거야? k 플러스 1분의 2k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인데 얘를 어떻게 증명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방법들이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4 빼기 2지. 그럼 얘는 얼마야? 2 빼기 k 플러스 2분의 2죠. 그죠? 그럼 얘는 어때요? 2보다 얼마를 뺐으니까 2보다 작은 수네. 그지? 얘는 2보다 작은데 얘는 어때요? k 플러스 1에 이거 통분 되져 있으니까 2k 플러스 1 해도 되지.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2 빼기 1 해도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여기 이렇게가 얼마야? 2지.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네. 맞니?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야. 그쵸? 그런데 얘가 크겠니? 얘가 크겠니? 여기다 누굴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1 대입하면 얼마?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야? 3분의 2니까 얘가 크죠? 2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1하고 여기다 2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얘가 크죠. 그럼 만약에 10 대입하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가? 또 얘가 크네. 계속 얘가 크네요, 그죠? 그러면은 더 큰 숫자를 뺐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뭐 그런 것들을 서술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 부등식이 아니면은 부등식이 아니면 존나 깔끔하지. 그게 딱 저기서 끝나는 건데. 그쵸. 부등식이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요게 나왔어 하면 끝이야. 근데 부등식이면 막바로 다이렉트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 끼워 넣는 건 문제마다 달라서 저도 막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고. 근데 그거 만약 서술형 나오면 그냥 쓰라고 하면 숫자 그냥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숫자 대입하면 안 되고요. 그냥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게 박훈기가 풀어야 되는 시험지였다면 내가 풀어야 되는 시험지였다면 아마 나는 이랬을 거야. 여기서 누구를 입증하면 돼요? k 플러스 1분의 1이 누구보다 작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돼. k 플러스 2분의 2가 작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죠. 항상 이렇더라를 입증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양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k 플러스 2고 얘는 얼마야? 2k 플러스 2죠. 그러면 k 나가리 되고 2 나가리 되면 k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겠죠. 그걸 입증할 텐데 내가 살짝 너희들에게 팁을 주자면 살짝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자면 이런 거지. 그냥 이렇게 써놓고 얘가 항상 성립함으로라고 은근히 넘겨. 너네가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입증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하면 더 좋겠지. 명백하니까.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 논리적으로 이게 맞을지 시간이 충분히 있지도 않다 싶으면 너네들이 기억하는 로직 있죠. 그 로직만 남기라는 거야. 그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로직이 뭐야? 마지막에 이거 그냥 성립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 선생님들의 서술형은 뭐가 있니? 점수에 딱 원칙이 있어요. 이 구절이 있는가? 이 구절이 있는가? 이 구절이 있는가로 점수를 매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구절이 뭐겠니? 수학적 기납법 로직 아닐까? 얘는 이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이게 참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참이라는 걸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달라.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다르면 그거를 채점 기준표에 이게 있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걸 넣을 수 있을까? 못 넣죠. 학교 시험의 맹점은 서술형은 채점 기준표에 있는 말이 누구나 똑같은 말이어야 돼. 너는 이렇고 쟤는 저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쟤는 이렇게 쓴 걸 왜 줘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왜? 그 가운데 로직이 사람마다 다 달라. 안 그러면 빈칸 넣기로 줘야지. 누구나 그 빈칸이 똑같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나왔는데 내가 이걸 명백하게 구술하기가 힘들을 것 같다. 맞아요. 이건 이렇고 이게 참이고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채점 로직 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야 너는 이게 왜 참이라고 생각하니?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묻고 싶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쟤도 결국 로직은 이거랑. 그쵸. 결국 K일 때 가정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끼워드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야? 요거를 여기다 쓰고요. 요게 A라면 요 구절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뭘 써야 되는 애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이거는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거든. 얘기하는 방법이. 그러면 슬쩍 얘를 빼. 그리고 결론으로 가는 거야.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그 식을 부등식을 써서 이게 참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령이. 그게 서술형인데 이거 서술형일 수밖에 없잖아. 객관식이면 빅한 넣기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서술형으로 내기가 사실은 하지 않으니까 이걸 생짜 증명이라고 하면 그건 뭘 거야? 분명히 등식일 거야. 등식일 거고 아니면 객관식일 거야. 끝인가요? 구다경 혹시 영상 올려주면 영상 보나요? 아니 뭐 안 본다고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 안 봐요.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지. 이거 수열 한 묶음, 삼각함수 한 묶음 할 건데 4회분식이거든요. 이번엔 수열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숙제예요? 네, 이거 다요? 네 부지런히 풀라는 얘기야. 하루에 한 회분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 오늘 하나, 금요일 하나, 토요일 하나. 4개기는 한데 한 3개까지만 해도 돼요. 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정리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 문제가 항상